이 임성균 선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황득기 선수 처조카예요. 네. 네. 요즘은 이제 개인 레슨을 또 황득기 선수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이게 무슨 행운입니까? 네. 시작부터 행운의 득점. 네. 자, 저런 행운은 조금 보기 힘든 행운인데 오히려 뒤로 아주 정확하게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됐어요. 네. 상대 선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시작부터 인사를 받으면서 자, 기선제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출발합니다. 임성균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5차 대회 NH농협카드에서 8강까지 올라가면서 그 경기에서 이제 쿠드롱 선수와의 일전이 아주 명경기였죠. 그리고 네. 본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계기가 됐어요. 아마 그 경기의 파이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팀 리그에 합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은 경험치보다는 이 패기로 승부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지만 또 실제 경기에선 그걸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오래간만에 임성균 선수의 경기를 그 당시에 지켜보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제가 임성균 선수를 알아왔지만 굉장히 많이 실력이 향상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넘쳐나가네요. 네. 네. 살짝 빠져나가면서 연속 득점 2점으로 첫 공격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일 뿐이지만 첫 공을 놓친 줄 알았는데 행운의 득점 들어가고 나서 이 공이 맞고 뱅크샷이 모여서 장타로 터지면 네.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이 됐으면 네. 뱅크샷이 가능성이 많았죠. 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나요? 더블로 아래쪽으로 내렸는데요. 가기 좋죠? 단쿠션 한 번 더 맞고 자, 이게 회전을 쓰지 않고 지금 노잉글리시로 입사각과 반사각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 2에서 3 갈 때도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네. 지금 각도가 나왔어요. 거의 2로 맞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회전이 좀 들어가는 상태였으면 지금 3에서는 바로 아래쪽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두꺼웠죠. 아주 부드럽게 시도하기는 했지만 공이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타법이 아무리 좋아도 두께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이닝 두 선수 2점 1점씩 나눠 갖고 임성균 선수의 2이닝 공격. 옆돌리기 길게 진행 좋아요. 좋습니다. 임성균 선수 기록을 보면 좀 신기한 게 첫 시즌 드림투어 에버리지 1.1대, 두 번째 시즌 드림투어 에버리지 1.28, 세 번째 시즌은 PBA로 올라와서 1.431을 쳤어요. 네. 보통 이제 뭐 고수들이 많아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지만 PBA 투어, 드림투어는 에버리지 차이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히려 올라와서 더 좋은 성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임성균 선수 여기서 키스였습니다. 사실 이제 드림 투어에 있다가 승급을 해서 일부 이제 투어에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일부 투어의 랭킹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잘 치는 선수들과의 1, 2회전 경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임성균 선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극복을 했어요. 네. 박준영 선수 왼손으로 뒤로 돌려치기 성공하면서 이번 이닝도 반격을 할 수 있고요. 네. 조금 모자랄 뻔했죠. 네. 박준영 선수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A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시즌 첫 때는 웰컴 저축은행 챔피언십에서 8강전까지 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2점짜리 좋아요. 네. 정확하게 성공시키면서 2점 챙겨갑니다. 자, 지금 아주 잘 굴려놨죠. 아주 부드럽게. 사실 저런 각도는 자,
가볍게 처리 아주 잘했고요. 회전 좋습니다. 네. 잔뜩 심겨져 있었네요. 저런 끌어치기를 이용한 옆돌리기는 끈다는 느낌보다는 공을 눌러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치는 공이거든요. 네. 두께를 완벽하게 두껍게 썼기 때문에 빨간 공이 도는 그 라인이. 임성균 선수 옆돌리기 짧게. 네. 여기선 그대로 올라오면서 이야, 힘이 좀 빠지면서 들어갔어요. 위험했어요. 네. 네. 마지막 쿠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임성균 선수가 초구부터 운이 조금씩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옆돌리기. 아예 반대쪽으로 크게 돌립니다. 자, 좋아요. 네. 아래쪽으로 보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들어올 수 있는 타켓이 좀 좁았어요. 예. 코너 쪽을 향해야 되는, 조금만 넉넉하게 들어가도 넘칠 수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꾼 거죠. 저런 판단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자, 자칫 이게 이제 5 쿠션으로 볼 것인지 3 쿠션으로 볼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쳐야 되는데. 자, 바로 본 공. 야. 자, 지금 3 쿠션 참 잘 봤어요. 사실 예. 5 쿠션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께를 좀 사용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목적구가 빨간 공이 이제 횡단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돌아오는 대공과 이 키스가 있었던 함정의 공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런 공은 편하게 치기 위해서는 5 쿠션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3 쿠션으로 직접 보는 공이 정석적인 방법이죠.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노렸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박준영 선수 뱅크샷. 자, 잘 들어왔어요. 네. 자, 지난 시즌 뱅크샷 득점률이 24.3% 나오고 있는 박준영 선수인데, 네. 자, 이번 시즌은 이제 2차례 대회가 있었고 아직은 표본이 좀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38%나 나왔네요. 네. 일단 이번 시즌 2 대회를 통틀어서 지금 2게임을 쳤는데 2게임 전체 득점이 많이 안 나와서 1라운드 탈락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뱅크샷이 많이 들어갔던 결과 같은데. 네, 아직은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이거 안 맞았어요. 예, 정확하게 안 맞을 수가 있네요. 살짝 길게 지나가면서, 자, 걸어치기 형태가 됐는데. 네. 그마저도 저게 키스로 들어갈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재밌는 볼이 나올 예, 뻔했어요. 뱅크샷 연속 2개로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점수였는데 아깝습니다. 자, 바로 단쿠션 쪽으로 앞돌리기로 가죠. 짧게 보는 공. 짧게 내려와서 확실하게 득점. 마지막에 키스 나면서 빨간 공 도망가진 않았는데 가볍게 처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 이제 또 TS 샴푸 프라닥 팀 리그 소속 선수가 됐어요. 그렇죠. 선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적인 그런 좋은 일인데요. TS 샴푸의 이제 구단주 장기영 대표께서 선수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당구를 즐기는 모습.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네. 젊은 선수를 선택을 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큰 구단주신데, 임성균 선수는 질 때 지더라도 파이팅 있게 경기를 하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선수잖아요. 네. 자, 5 쿠션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같은 옆돌리기 5 쿠션은 빨간 공을 돌아 나갈 수 있게 칠 수 있기 때문에 5 쿠션을 볼 수 있었던 공이죠. 예.
저것도 근데 두께 처리가 미세하게 잘못되면 키스가 나죠. 그렇죠. 자, 오늘 경기의 하이런을 이번 6이닝 공격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연속 득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즐겨보시는 당구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클럽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연습을 하실 때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은 배치를 치더라도 한 번은 조금 일목적고를 좀 두껍게도 쳐보고 또 한 번은 얇게도 쳐보고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배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그 옵션을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예. 끝 부분을 미세하게 치고 지나가고자 했던 임성균 선수의 공격, 안 들어가면서 석점 득점. 이번엔 박준영 선수의 앞돌리기. 네, 바로 끌어서 짧게 보는 공. 네. 자, 이거 네, 좋아요. 네. 잘 들어가네요. 이번 대회 첫 경기인 만큼 선수들이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공타를 최소화하면서 선수들이 받는 첫 공은 침착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은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전상이 빨간 공을 먼저 세워치기 형태로 치는 공이 좋을 듯한데, 예. 이 기울기 때문에 또 이 키스를 빼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바로 전 타임에 임성균 선수의 팀메이트 김인권 선수가 이 기울기에서 앞돌리기 세워치기를 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 원뱅크를 치는데요. 예. 빨간 공 오른쪽 면을 맞춰서 오, 저렇게도 얇게 맞는군요. 예. 조금 두툼하게 맞으면 비껴치기 형태로 하얀 공 쪽으로 내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의도와는 상관없이 맞으면서 뱅크샷을 넘겨줬습니다.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 위쪽에 있는 장쿠션을 먼저 치면서 약간 속도감을 증가시켜서 투쓰리 오른쪽 하단 코너 쪽을 돌면서 조금 빠르게 치면 가능성도 있고요. 네. 3로 볼 것인지 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코스로 공략을 할 것인지. 이게 라인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맥시멈으로 아래쪽 장쿠션을 먼저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각도인지. 자, 이게 나옵니다. 완벽해요. 네. 정확합니다. 자, 상당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어요. 네. 사실 내공보다도 투쿠션 이후에 더 솟아 올라와야 되는 저런 공들은 사실 감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네. 확신을 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볼이거든요. 자, 공이 풀렸죠. 거의 바로 자세 잡아서 옆돌리기. 위험해요. 저기에 걸려 넘어지네요. 네. 자, 조금 더 꼼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저 위치가 공이 잘 빠져나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공은 포쿠션으로 보는 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 뒷공간이 넓었단 말이죠. 근데 포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께를 쓴다거나 해야 돼서 좀 컨트롤에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칫 그냥 보면 배치상으로 굉장히 쉬워 보이고 빅보리 형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함정이 있는 공이었어요. 두 공이 붙으면서 박준영 선수의 공격구 노란 공이 센터 포인트 5번 자리에 가게 되면서 더블 쿠션 노리게 됐습니다. 7이닝 10대 8. 네, 득점이 되면 이제 다음 공 포지션까지 나올 수 있는 공이죠. 네, 일단 하나 잘 처리됐고요. 네, 다음 공도 열렸습니다. 저 정도로 내려오면 일단 조금 전 공격 원에서 투 갈 때 각이 만들어지고 성공. 네, 아래쪽에서 쳐 올려서 약간은 배치가 빨간 공의 배치가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오히려 빨간 공이 이제 오른쪽 코너 아래쪽 하단부로 이동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배치가 나올 뻔했어요. 넣어치기인가요? 자, 넣어치기로 두께 어느 정도 쓰고 돌아서 이게 앞뒤로 없는 공이거든요. 정확하게 외길만 있는 그런 공이었기 때문에 네. 저런 공도 이제 함정이 있는 공이죠. 이렇게 들어간 걸 보면 결국은 좀 더 짧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께를 더 쓰긴 불안하고 조금 더 탄력을 이용을 했어야죠. 탄력으로.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준영 선수가 지금 5이닝도 뱅크샷을 놓치고 6이닝도 뱅크샷을 놓치고 7이닝도 뱅크샷을 놓치고, 물론 6이닝 원뱅크는 어려웠지만 이거 두 개 놓치면 넉 점을 손해봤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어요. 자, 회전력 좀 뺐어요. 좋습니다. 앞서 놓쳤던 더블 쿠션, 이번엔 자, 바로 서서 장난. 올라오죠. 회전이 너무 좋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일목적구 움직임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예, 조금 움직임이 많아지면 이게 나오면서 또 키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얇은 두께를 쓰는 대신 회전해서 조금 상쇄를 시켜주고, 자, 빠뜨릴 수 없는 공이 왔는데요. 아, 자, 이거 회전이 네, 좋습니다. 오, 네, 들어가네요. 자, 일단 빨간 공 컨트롤 아주 좋았고요. 자세도 좀 불안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이 공은 들어갑니다. 네. 자, 기사회생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았던 공을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습니다. 참 보면 구기 종목들이 이렇게 의외의 변수들이 있어요. 예. 앞선 뱅크샷들이 훨씬 쉬웠거든요. 네. 지금 뱅크샷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 공을 맞춰내네요. 비껴치기. 네, 워낙 빅볼이죠. 네, 12대12 동점. 그리고 넣어치기 하나 더 오나요? 이건 뭐 빨간 공부터 치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13점이었다면 넣어치기를 쳤을까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예. 하지만 저 같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1점짜리 먼저 칠 것 같아요. 박준영 선수도 차분하게 앞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1점짜리는 거의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공이기 때문에 예. 자칫 물론 2점으로 성큼 갈 수는 있습니다만 안전한 플레이로 1점씩 가져갈 수 있으면 일단 그게 우선으로 고려돼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4점권이죠. 남은 점수는 2점.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완전 이거 잘못 아니에요. 들어갔는데요. 네. 자, 이 중요한 찬스에서 예. 아니, 지금 공은 얇았는데도 힘이 없잖아요. 터치가 좀 잘못된 게 아니라 미스큐가 혹시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조금 어이없이 나갔어요. 큐가 나가다 말았다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너무 분리가 커질까봐. 조심스러운 예. 거죠. 자, 임성균 선수는 어떤 공을 받았을까요? 12대13. 두 선수 다 숨 한 번 쉬고 눈 한 번 깜빡이면 끝날 점수들입니다. 오, 뱅크샷. 네, 두 뱅크로 갑니다. 노란 공 비껴치기 형태. 위쪽으로 걸렸어야 되는데 예. 앞쪽으로 걸리네요. 아주 과감하게 투뱅크를 시도했던 임성균 선수. (12이닝) 이번 대회는 또 이제 쿠션 색깔이 좀 달라서 사실 이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구분이 잘 돼서 보기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선수는 좀 어색할 수도 있겠어요. 네. 박준영 선수 세트 포인트. 테이블 천은 이제 초록색 TS 샴푸의 상징색, 그리고 쿠션 부분의 이 검은 색상은 프라닭 치킨의 상징색. 네. 이렇게 써서 조화를 이뤘는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 들고 타이틀 스폰서에 아주 그냥 100% 호응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끌어서 갑니다. 자, 끌어서 완투 돌렸고요. 이게 뒤쪽 공간. 좋아요. 네. 자, 한 점에서 멈추는 일 없이 바로 15점 달성을 하면서 첫 세트를 가져가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자, 아주 과감한 전 이닝에서 이 그 뱅크샷이 득점이 되면서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번 세트 박준영 선수를 힘들게 했던 것도 뱅크샷, 하지만 박준영 선수를 살려준 것도 뱅크샷. 네. 이렇게 해서 임성균 선수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걸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12대 15로 첫 세트를 내주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